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 예민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율하고 중재하는 전문가를 얘기하는데요. 무려 38년 동안 이 노무 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오신 분이 계십니다. 자, 그분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과 현장 사이, 사람과 조직 사이에서 기업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노무사 홍덕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래 노무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으셨는지가 먼저 궁금하네요. 그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군 전역 후에 복학할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공부나 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가 1987년이었는데 네. 민주화 운동과 함께 전국적으로 노사분규가 퍼지던 시기였는데 신문에 제1회 노무사 시험 공고가 나더라고요. 당시에는 노무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때였는데 공부해서 어떻게 운 좋게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겸손하십니다. 뭐 운 좋게는 아닐 텐데 실력 있으니까 합격하셨겠죠. 근데 어쨌거나 잘 모르고 시작하셨는데 그러면은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 맞으셨나 봐요? 노무사 자격증을 딴 덕분에 네. 28살에 대기업 인사팀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시작이 인사팀에서 기업의 인사 체계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업을 해서도 인사노무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게 되었고요. 38년간 노무사로서의 활동이 저에겐 너무나 잘 맞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 노사관계 발전에도 함께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 인사팀에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노무사로서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요즘 그 기업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상황이 안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인사노무와 관련해서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수시로 개정되는 노동법과 급변하는 노동 환경일 겁니다. 최근 몇 년만 봐도 근로시간 단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확대, 법정 공휴일 의무화, 모성보호법 개정 등이 있어서 발빠르게 적용하고 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근로자들의 높아진 권리 확보 의식 때문에 노동청 고발이나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도 증가하고 있어서 네. 이러한 대응을 상당히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대부분의 그 노동자들이 다 성실하시긴 한데 소위 우리가 미꾸라지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성실한 직원들에 대한 고민들. 맞습니다. 네. 그 불성실한 직원, 전문 용어로 저성과자라고 합니다만 이들에 대한 평상시 노무 관리와 조직 내에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어떻게 문제없이 내보내야 할지에 대한 자문 요청이 갈수록 늘고 있어요. 대부분의 근로자는 선량하고 성실합니다. 그런데 특히 중소 중견기업에서는 한두 명이나 몇 명만 불성실해도 곧바로 회사에 타격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경영자 입장에선 더욱 고민이 되곤 합니다. 예. 보통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대부분 징계 아니면 권고사직입니다. 문제는 중징계나 해고할 정도의 불성실한 증거가 충분히 있으면 그나마 대응하기가 낫지만 가볍게 예를 들어서 지각도 2, 3분씩만 경미하게 한다든가 바쁠 때에만 연차 휴가를 간다든가 조금만 다른 일을 시켜도 제 일이 아닌데요? 라고 한다든가 불평불만. 이럴 때는 징계하기도 뭐하고 또 그냥 두면 조직 분위기가 흐려져서 대응하긴 해야 되는데 네네네. 결국은 해고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사직원을 받아내곤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고수처럼 사측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문가가 보시기에 직장인들이 일하면서, 그러니까 직장인들의 입장에서는 회사 측, 그러니까 기업의 마인드를 좀 읽으면 좋잖아요. 회사의 기준이나 기대하는 태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까요? 회사는 결국 성과를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네네. 내가 맡은 일을 처리하는 건 기본이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는 일이 회사나 내 부서의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민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무사로서 봤을 때 자기 관리도 직무 수행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을 잘 준수하는 것, 때와 장소에 맞는 복장을 갖추는 것, 구성원 간의 예의 범죄를 지키는 것, 술자리에서 주사를 하지 않는 것,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호불호를 떠나서 동료나 타 부서와 잘 협력해서 시너지를 내는 것까지 이런 것들도 회사에서는 성과만큼
중요하게 다루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수께서는 일본계 기업과도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인상 깊으셨어요? 일본 기업들은 기업 규모가 크든 작든 경영자분들이 컴플라이언스하고 작업장 안전을 상당히 중시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공장 내에 지게차들이 있는 일본 제조업체 중 하나는 신호수를 지게차 앞뒤로 배치해서 2명씩이나 배치를 하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 다른 비용들은 다 절감하더라도 이 인건비만큼은 줄이지 않는 걸 보고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고수께서 보시기에 건강한 노사 관계를 위해서 우리 기업들은 어떤 노력을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막는 것이 노사 서로 간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3대 그룹 중 하나인 제조업체가 전국 백화점하고 마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데 판매 인력의 불법 파견에 대해서 노동부가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집중 근로 감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저희와 그 고객사가 2달 동안 합법 도급 체제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했는데 끝나자마자 이 고객사가 이틀 뒤에 노동청으로부터 한 달간이나 근로 감독을 받았어요. 왜요? 혹시 그 결과는 그럼 어떻게? 다행히 저희가 제공해드린 솔루션으로 합법 도급으로 판정받아 위기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아우 잘 됐네요. 이 고객사는 대형 노동조합도 있어서 사전 대비가 이 노사관계에 이바지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그럴 때 굉장한 보람을 느끼실 것 같아요. 예. 자, 마지막으로 홍덕천 고수는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38년 동안 기업 자문을 해오면서 느낀 건 노사 문제는 결국 제도보다 사람에서 시작되고 신뢰에서 풀린다는 점입니다. 일상 속 인간관계에서도 신뢰가 중요하듯이 조직에서도 그 신뢰가 밑바탕이 돼야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신뢰를 연결하는 조력자로서 계속 현장에 서 있고 싶습니다.